자, 봅시다. 요거 우리 여기 독해 교재 있죠? 독해 전쟁. 숙제부터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자, 여기 지금 요 폴리에틸렌의 생성 원리랑 인체 방어막이 있다, 그쵸? 요거 이제 멘토 시간에 풀어야 되는 숙제. 그다음에 인체 방어막 이것도 멘토 시간에 풀어야 되는 숙제. 과학의 4번, 5번입니다. 과학의 4번, 5번. 자, 그 다음 요 기술에 요 광유전화 아까 했고 소나의 초음파랑 은행과 알고리즘. 요 은행과 알고리즘이 좀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좀 이해 안 되면요, 그 멘토 시간 할 때 선생님한테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비문화 지문도 옆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읽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혼자서 해결 가능한 학생은 괜찮아.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2월 1일 오늘 나오는 숙제 이렇게 4개. 비문학증은 4개고요. 자, 다음 이제 우리 문학교재 한번 봅시다. 중등 수능 독해. 자, 140페이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혹시 어렸을 때 이 춘향전이라고 해서 이 춘향이의 이야기를 혹시 읽어본 적 있는 사람 있어요? 조금이라도 들어본 적 있다. 괜찮아? 손 들어보세요. 자, 이 춘향전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작품입니다. 그리고 저기 뭐냐,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기준으로요. 지금 이번에 개정됐잖아, 맞죠? 지금 출판사 한 5개 출판사 중에서 한 3개 출판사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춘향전을 배워요. 이 춘향전은 사실 우리 한국 문학을 공부한다라고 할 때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연구되는 작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춘향전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문학사적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어떤 시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새롭게 변하는 어떤 문학의 형태나 이런 것들도 담겨 있고요. 당시에 이 문학을 향유하던 사람들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는 것까지 이 작품에서 우리가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춘향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이 뭘까요, 여러분들? 전이 뭘까요? 어떤 인물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땡땡전이라는 말이 나오면 꼭 그 땡땡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뭐다?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토끼전, 토끼가 주인공. 춘향전, 춘향이가 주인공. 춘향이의 서사 일대기를 막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저는요, 보통 이 인물의 출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끝까지의 이야기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 인물의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전이라고 하는 형식입니다. 알겠죠? 이거는요, 꼭 고전소설에만 붙는 건 아니고요. 우리 현대소설에도 무슨 전 이렇게 붙을 수 있어요. 알겠죠? 이 전이라고 하는 건 이야기의 형식을 말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춘향전이라고 하는 게 원래 어디에서 왔는지 압니까? 춘향전이라고 하는 건 소설이거든. 근데 춘향전이라고 하는 건 원래 뿌리는 어디에서 왔게요? 판소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판소리가 뭔지 압니까? 판소리 뭔지 알아요?
아는 사람 손. 오. 판소리 뭔지 알아요? 자, 판소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판소리를 누군가가 해. 그러면 이제 요즘 시대에 판소리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대가 있고 이 판소리를 부르는 가창자가 여기 딱 서 있죠. 그래서 이 가창자가 뭘 전달해 줍니까? 우리한테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다. 이야기를 전달해 주면서 동시에 뭐도 합니까? 노래도 막 부르죠.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도 전달해 주고 한 명이 전달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판소리라고 하는 건 하나의 문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가창자,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소설의 이야기에 뭐가 되는 걸까요? 서술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 이야기의 서술자가 되어서 이야기를 막 전달하는 거야. 그림도 없이. 맞죠? 혼자서 막 연기도 하고 1인 다역하죠. 혼자서 변사또 역도 했다가 혼자서 몽룡이 역도 했다가 혼자서 춘향이 역도 했다가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얼쑤 하면서 북치는 사람 한 명 있습니다. 그 북치는 사람 혹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북치는 사람은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고수라고 합니다. 고수. 알겠죠? 그래서 앞에서 가창자가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고요. 옆에서 흥을 돋우기 위해서 얼쑤 하면서 이제 북도 이렇게 옆에서 쳐줍니다. 딱 한 명 있죠. 그 사람이 이제 고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수 한 명, 그 다음에 가창자 한 명,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형태가 우리 보통 일반적인 판소리죠. 판소리는 언제부터 시작할게요? 조선 후기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조선시대는 다 들어봤다, 그쵸? 우리 이제 일제강점기 전에 이제 조선시대가 있었습니다. 맞죠? 자, 이 조선시대의 후기로 가게 되면요. 그때 당시에는 판소리 하는 사람들이 뭔가 무대를 갖춰서 했을까? 그렇진 않았겠지. 이 판소리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야. 이 판소리 하는 사람이 돌아다니다가 여기 자리 좋네. 딱 털을 이렇게 잡고 북치는 사람 한 명 옆에 좀 두고 해가지고 이제 막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 보면서 뭐 하는 거야? 막 감동받고 웃고 울고 하는 거죠. 마치 우리 요즘 시대에 뭐랑 비슷한 거야? 넷플릭스랑 비슷한 겁니다. 근데 넷플릭스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면 되지만 그때는 뭐야? 이 가창자가 오면 이 마을 사람들 다 가야 되는 거야. 야야야 춘향전 한다 춘향전 한다 하면서 가가지고 막 들어야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이 판소리라고 하는 건 요 조선 후기의 어떤 문학이나 어떤 문화의 흐름으로서 자리를 잡은 거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판소리를 모티브로 하는 판소리를 뿌리로 하는 이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요. 춘향전 대표적으로 흥부전, 그 다음에 토끼전 이런 것들이 전부 판소리로부터 온 겁니다.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판소리는 완전 대유행이었기 때문에 판소리를 기반으로 하는 문학 작품이 사실은 원래 엄청 많았어. 엄청 많은데 이렇게 막 판소리로 동네방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점차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다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뭐가 된 거야? 딱 글로 쓰인 거야. 그래서 그렇게 글로 쓰인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판소리 사설이라고 합니다. 자, 이 판소리 사설은요, 쉽게 말하면 이 판소리의 대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판소리 할 때 노래 부르는 노래 가사나 이런 것들도 막 다 적혀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판소리 사설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이 판소리 사설에서 더 문학의 형태로 가까워진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판소리계 소설. 판소리를 뿌리로 하는 소설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때부터는 어떤 형태를 갖추는 거야? 소설의 형태를 갖춥니다. 그래서 막 노래 가사나 이런 거 다 빠져요. 그렇죠? 자,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흥부전, 춘향전, 토끼전의 형식을 딱 이제 갖추게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얘가 원래 뿌리가 판소리다 보니까 판소리계 소설에는 아주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이 판소리나 판소리 사설에 있었던 흔적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판소리계 소설에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이 판소리계 소설에서는요,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마치 말해주듯이 말로 하는 말투가 서술자의 말투로 쓰여 있어요. 그리고 또 서술자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입장으로 서술자가 작품 속에 들어가가지고 서술자가 막 이야기해 주는 거야.
이게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나쁜 인물이 나왔다. 나쁜 인물이 나오면 그냥 누구누구가 등장했다 라고 하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저런 나쁜 놈을 모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서술자가 벌써 이 사람 나쁘다고 얘기해버리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서술자가 이야기 속에 개입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런 형태들이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이 이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다 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춘향전은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발전해 왔다. 그래서 아까 쌤이 얘기했던 토끼전, 춘향전, 흥부전 이런 것들은 판소리를 거쳐서 뭐가 된 거야? 판소리계 소설화된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작품들은 왜 소설로 만들어졌을까요? 그만큼 당시에 우리 조선 팔도 민족을 울고 웃긴 대히트작이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대히트작이다 보니까 이런 우리 지금 판소리계 소설로 남아있는 흥부전, 춘향전, 그 다음에 토끼전 이런 종류의 작품들은요 당시에 뭐가 반영되어 있을까요? 그때 조선 후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상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해돼요? 자, 춘향이 얘기 여러분들 다 알죠? 뭐 아는 사람 있죠? 자, 춘향이가 결국은 누구랑 이렇게 러블러브 하게 되는 거야. 몽룡이랑 러블러브 하게 되는 거 아니야? 러브 스토리잖아. 맞지? 근데 이게 그때 조선시대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다는 거 알아요? 왜 그럴까요? 춘향이랑 몽룡이랑 결혼하는데 어떻게 결혼을 약속합니까? 몽룡이가 다 남원에 갔다가 춘향이를 보고 눈이 띠용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나랑 결혼해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춘향이가 알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이 약속이 된 거잖아. 이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칠 정도로. 왜 그럴까요? 결혼을 누가 결정했는데? 두 사람이 스스로 결정했어요. 이게 조선시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 왜 그래요? 조선시대 사회는요 결혼을 누가 정해줍니까? 부모님이 정해줍니다. 내가 결혼할 사람을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 뽑게 하는 거야 그냥. 내 부모님이 정해주면 나는 거절할 그것도 없이 그냥 그 사람이랑 결혼하는 겁니다. 알겠죠? 원래 결혼이라고 하는 건 그때 당시에는 뭐야? 부모님이 정해줘야 되는데 두 사람이 지들끼리 결혼을 약속한 거 아니야.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데? 자유연애라고 얘기하거든. 자, 그래서 조선시대는 절대 그런 게 허용되는 시절이 아니었는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 점점점 이 근대적인 생활 양식, 근대적인 생각이 점점점 사람들 머릿속에 박히기 시작하는 거야. 왜 부모님이 정해주는 사람이랑 꼭 결혼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백성들이 그저 해괴망측한 이야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와 춘향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 춘향전에는요 뭐가 담겨 있냐면요. 첫 번째, 자유연애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야. 충격적인 겁니다. 그때 당시로는. 자, 그다음 두 번째. 춘향이는 신분이 높아요, 낮아요? 춘향이는 신분이 낮습니다. 몽룡이는 신분이 높아요, 낮아요? 높죠. 자, 봐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막 보고 울고 웃고 막 감동을 받았다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대히트했는데 결국은요. 춘향이는요. 몽룡이를 만나면서 무엇을 이루어냅니까? 신분의 상승을 이루어내는 거거든. 왜냐면 몽룡이는 양반집 아들이야. 춘향이는 기생의 딸이고. 그래서 굉장히 천한 신분인데 춘향이는 몽룡이와 결혼하면서 양반집 아들의 첫 번째 부인이 되는 거거든. 원래 보통 양반집 아들은요 기생을 첫 번째 부인으로 두지 않습니다. 기생은 대체로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이 첩으로 많이 들이죠. 자, 그런데 춘향전에서는 춘향이를 첫 번째 부인으로 지금 들이는 거거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신분 상승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이 은근히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야. 그냥 이 이야기가 히트했다라는 걸 우리가 통해서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는 거야. 아, 그때 사람들이 사실은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었다. 춘향이처럼 신분 상승이 되는 그런 꿈을 은근히 속에 바라고 있었구나. 춘향이를 참 부러워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신분 상승 욕구 이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사람들이 은근히 바라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다음 춘향전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춘향이와 몽룡이 이야기 말고 누가 벌받아? 그 벌받는 사람 혹시 누군지 압니까? 이름 기억나는 사람? 변사또죠, 변사또. 맞죠? 자, 그래서 이 변사또가 우리 소위 말하는 뭡니까? 탐관오리입니다. 탐관오리. 탐관오리가 뭡니까? 탐관오리라고 할 때 탐관이 뭐냐면 탐욕스러운 관리라는 뜻입니다. 탐욕스러운 관리. 그러니까 원래 관리는 뭐 하는 사람이야? 이 동네를 운영하는 사람이잖아. 맞죠? 사또죠, 사또. 그래서 이 동네를 잘 운영해야 되는데 지가 지 욕심, 탐욕에 따라서 운영하는 거 그거를 탐관오리라고 합니다. 이 탐관오리들이 대체로 백성들 못 살게 굴었죠. 맞죠? 자, 그래서 이 탐관오리들을 벌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변삼도가 막 이제 저기 쫓겨나는 거 보면서 막 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이 탐관오리에 대한 징벌에 대한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당시에 은근히 들어가 있는 거야. 은근히. 대놓고는 아니고. 이해되죠? 그게 이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이죠? 조선 후기의 평민의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민은 일반적인 백성들이잖아. 맞죠? 조선 후기의 평민들은 은근히 마음속에 이런 마음, 욕구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살고 있었던 거야. 겉으로는 안 드러내는데. 근데 이제 이런 문화 작품을 보면서 막 울고 웃으면서 그것들을 해소하는 거죠. 실제로는 할 수 없으니까. 맞죠? 자, 내용 한번 볼게요.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이 있습니다. 자, 이몽룡은 누구의 아들? 남원 부사. 이게 남원의 사또라는 거야. 사또. 관리예요. 그래서 남원 부사의 아들이니까 이몽룡은 뭐야? 신분이 양반이야. 양반. 높은 신분. 이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이 광안루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 퇴기월매. 퇴기는 이제 은퇴한 기생을 말하거든요. 은퇴한 기생 월매의 딸인 성춘향을 보고 첫눈에 반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이몽룡이 자신의 몸종이 있는데 이 몸종을 방자라고 불렀거든요. 방자야, 저 여인종 나에게 데려오너라 라고 해가지고 방자가 데리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춘향이를 데리러 가는 거야. 방자는 성춘향에게 가가지고 몽룡이가 지금 이몽룡이라는 사람이 양반이 지금 당신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춘향이를 찾아가는 내용인 거죠. 자, 볼게요. 춘향이 대답하는데 네 말이 당연하나 오늘은 단오날이라. 단오 뭐 하는 날이야? 그네 타고 머리 감고 하는 날이죠. 자, 단오날이라 비단 나뿐이겠느냐. 다른 집 처자들도 여기 와서 그네를 탔을 뿐 아니라 서로 내 말을 했을지라도 내가 지금 기생이 아니니 예사처녀를 함부로 부를 리도 없고 부른다 해도 갈 리도 없다. 애초에 네가 말을 잘못 들은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때 사회의 어떤 풍조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기생이라고 하는 계층은 사실은 기녀라고 하는 계층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맞죠? 높은 신분의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부르면 가가지고 시중 들고 해야 된단 말이야. 맞죠? 자, 근데 지금 춘향이는 기생이 아직 아니야. 나이가 아직 16밖에 안 됐거든. 자, 그래서 이제 뭔가 처녀 티가 나게 되는 그런 나이인데, 자, 이몽룡이 방자를 시켜서 춘향이한테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방자가 가서 춘향이한테 얘기하니까 춘향이가 그 말을 안 믿는 거야. 이몽룡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기 저 광안루 밑에서 그네 타고 있는 여인이 너무 아름다우니 나에게 좀 데려와 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때는 기생도 아닌 다른 집안의 여성을 나한테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큰일 나는 거야. 왜? 부모님한테 불러가가지고 등짝 스매시를 막 100대를 맞아야 돼요. 함부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왜 예전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가지고 남자랑 여자는 7살만 넘어도 같은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 서로 눈도 마주치면 안 되거든. 알겠죠?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야? 춘향이가 듣기로는 저 양반 남성이 자기 보고 우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지금 엥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 근데 네가 잘못 들었을 거야. 나는 기생도 아니고 지금 일반 여성인데 그 결혼도 안 한 우리 둘 사이에 지금 그 가가지고 보러 가는 게 말이 안 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방자가 별 수 없이 광안루로 돌아와서 도련님께 여쭈니, 도련님의 이몽룡이다 그쵸? 여쭈오니, 자 도련님이 그 말 듣고 기특한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기특하다고 얘기할까? 내가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안 왔잖아. 근데 왜 기특하다고 얘기할까요? 왜 기특하다고 했을까? 자, 이 조선시대 때는요, 조선시대 때는 여성에게 강요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강요됐을까요? 여성에게 강요되는 것이 있었어. 뭐였을까요? 이제 이 소설의 주제와도 맞닿습니다. 조선시대 때 여성들에게 강요되는 것은 바로 정절입니다. 정절. 정절이 뭔데요? 자, 조선시대 때 이게 참 여러분들 입장에서 너무 어려운 개념인데, 자, 조선시대 때 여성들에게는 정절이 강요되었습니다. 정절이라고 하면 정은 감정을 말해요. 절은요, 절개를 말합니다. 절개가 뭐냐면 이제 딱 올곧게 서 있어서 절대 부러지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개라고 하거든. 자, 그래서 감정에 대한 절개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요, 연애라는 걸 할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래서 왜 우리 요즘 사람들은 살면서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 보통 연애를 한 번 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 맞지? 보통 살면서 뭐 여자친구 남친구 여러 명 만나고 결혼하잖아. 맞죠? 저 연애를 몇 번 하고 결혼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요, 내가 한 번 감정을 통한 사람이랑 무조건 뭐 해야 될까요? 결혼해야 됩니다. 두 번은 없어. 특히 여성에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성이 태어나서 평생 몇 명의 남성만을 섬겨야 된다? 한 명의 남성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정절을 지킨다 또는 지조와 절개를 지킨다 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4대부 양반 남성들에게 강요되는 건 뭐였을까요? 4대부 양반 남성에게도 똑같이 지조와 절개가 강요됐거든. 근데 그게 여성을 향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향할까요? 임금을 향합니다. 오로지 한 명이 임금만을 섬기는 거야. 이해되죠? 그게 지조와 절개라면 여성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그때 시대는 여성이 주체적으로 행동을 할 수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지조와 절개는 뭐밖에 없어? 내가 평생 섬길 남자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왜 기특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남자가 부르는데 아무 때나 안 나갔다 이거야. 이해되죠? 그거 보면서 와 진짜 정절을 제대로 지킬 줄 아는 여자구나 라고 하면서 기특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 춘향전이라고 하는 소설 자체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춘향이가 변사또가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누구만 기다리고 있어? 이몽룡만 기다리고 있잖아. 맞죠? 그게 뭐냐면 내가 한번 결혼을 약속하기로 했던 그 사람을 끝까지 섬기는 그 모습이 이 소설 속에서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기 때문에 결국은 춘향이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거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기특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런 사람이 좀 담겨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시 볼게요. 말인즉 옳도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춘향이가 한 말이 옳다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다시 가서 말을 하되 이리하여라. 방자가 그 전가를 가지고 다시 춘향에게 건너갔더니 그 사이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대요. 춘향 어미가 썩 나앉아서 정신없이 말을 하되 꿈이라 하는 것이 모두 허사는 아니로다. 간밤에 꿈을 꾸니 난데없이 연못에 잠긴 청룡 하나가 보이길래 꿈에서 뭐가 나왔대요? 용이 나왔답니다. 굉장히 좋은 꿈이겠다, 그렇죠? 자,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하였더니 우연한 일이 아니로다. 이것이 뭐 얘기하는 거야? 이제 춘향이 엄마 입장에서는
양반이 와가지고 지금 만나자고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만나가지고 뭐 하는 거야 하는 거지. 맞죠? 자, 또 한 들으니 사또자재 도련님 이몽룡이겠다. 그쵸? 그 이름이 몽룡이라 하니 꿈몽자의 용룡자 신통하게 맞추었다. 그나저나 양반이 부르시는데 아니 갈 수 있겠느냐. 이제 춘향의 엄마는 야 근데 양반이 부르는데 안 갈 수가 있겠냐. 가라 잠깐 다녀오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춘향의 엄마는. 자, 춘향이가 그제서야 못 이기는 모습으로 겨우 일어나서 광안루에 건너갈 때 대명전 대들보의 명맥이 걸음으로 양지마당의 씨암탉 걸음으로 여기 위에 뜻 나와있다. 그쵸? 자, 흰모래 바다의 금자라 걸음으로 달같은 태도 꽃다운 용모로 천천히 건너간다. 딱 느낌이 뭐야? 뭔가 이 행동을 말하는 소술자의 말투가 딱 어떤 말투야? 이 판소리 노래 같은 말투가 좀 담겨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노래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자, 잘 보세요. 그냥 춘향이가 어떠한 걸음으로 걸어간다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소술자가.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적혀있어? 무슨 걸음으로 뭐뭐로 건너간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뭐다? 판소리 사설체의 특징입니다. 이거는 이제 판소리 사설은 아니고 판소리계 소설로 넘어갔지만 여전히 판소리 사설체의 어떤 그 특징들이 이 소설에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마치 소설인데도 약간 리듬이 느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한마디 하면 될 거를. 자, 하늘이 정하신 연분으로 우리 둘이 만났으나 변치 않는 즐거움을 이뤄보자. 춘향이 거둔 보소. 보세요. 이 누구 말투야? 춘향이 하는 거 보소. 누구 말투인데 지금? 서술자의 말투죠. 맞죠? 이 서술자의 말투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찬가지로 판소리 사설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서술자의 말투가 여기에 좀 막 들어가 있는 거야. 특징들이, 개성이 막 들어가 있어. 와, 이렇게 춘향이 하는 거 보소. 고운 눈썹 찡그리며 붉은 입술 반쯤 열고 가는 목소리 겨우 열어서 고운 음성으로 여쭈어대.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아까 쌤이 얘기했죠. 충신은 뭐야? 양반 남성이겠다. 그쵸? 자, 두 임금을 섬기지 않습니다. 열렬은 지아비를 바꾸지 않는다. 지아비는요, 남편이에요. 남편. 이 열녀가 뭔데? 이 열녀가 바로 지조와 절개를 죽을 때까지 지키는 여성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지조와 절개를 죽을 때까지 지키는 이런 여성은요, 남편을 뭐하지 않는다고? 바꾸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한번 섬기기로 한 남성은 죽을 때까지 섬긴다는 거야. 내 목숨이 끊어져도. 알겠죠? 자, 그래서 열녀는 지아비를 바꾸지 않는다고 옛글에 일렀으니 도련님은 비공자여 소녀는 천한 계집이라. 왜? 지금 춘향이는 기생의 딸이기 때문에 천하잖아, 계급이. 맞죠? 한 번 정을 맡긴 여두에 바로 버리시면 일편단심 인의 마음 독수공방 홀로 두어 웃는 하는 인의 신세 아니면 누구일꼬 그런 분부 마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춘향이는 신분이 천하기 때문에 춘향이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내 정을 몽룡이한테 다 주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죽을 때까지 춘향이는 자기가 열녀가 지금 되려고 하는 거니까 평생 누구만 섬겨야 돼? 몽룡이만 섬겨야 되는 거야, 결정하고 나면. 맞죠? 그런데 춘향이는 신분이 천하란 말이야. 몽룡이가 나중에 춘향이 버리면 어떡할 거야? 그럼 춘향이는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뭐 하고 있어야 돼? 그냥 몽룡이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딴 사람은 다시 못 만나. 맞죠? 자,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나를 버리시면 내 일편단심, 이거 당신을 향한 내 일편단심, 독수공방이라고 하는 건 남편 없이 아내가 홀로 그냥 방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야. 독수공방, 홀로 누워서 혹시 우는 하는 내 신세 어떡할 거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 너 왜 우느냐? 남원에서 평생 살 줄 알았더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몽룡이 고향은 서울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춘향이 입장에서 몽룡이랑 정을 한번 통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춘향이는 평생 몽룡이만 바라봐야 되는데 몽룡이가 서울 가면 어떡할 거야? 그럼 자기 버려지는 거 아니야? 우는 거야. 이제 평생 혼자 지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몽룡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왜 우냐? 너 내가 남원에 혼자 살게 할 줄 알았냐? 아니야. 나 어떻게 할 거라고? 너 서울 데리고 갈 거라고. 이게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충격이었던 거야. 양반집 남성이 여따 뭐 이렇게 시골 가가지고 여성을 만나면 그냥 거기서 만나고 그냥 빠이빠이 하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럼 그 여자는 뭐야? 평생 그냥 그 남자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다시 그 동네 올 때까지.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집안으로 너 데려가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여기에 사람들이 꽉 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 입장에서 전혀 이해가 안 되죠. 맞죠? 자, 이게 어마어마한 감동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왜냐면 양반 남성이 나의 정부인으로 첫 번째 부인으로 너를 우리 집안 사람으로 드리겠다 이 말이거든. 자, 내 직으로 승진하였으니 섭섭하게 생각 말고 오늘부터 짐을 급히 꾸려서 오전 중에 떠나거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도령이 겨우 대답하고 물러나와 안채로 들어갑니다. 사람이 위아래를 막론하고 누구나 어머니에게는 허물이 적으니 이도령이 잘 보세요. 울면서 어머니에게 춘향이 일을 청하다가 꾸중만 실컷 듣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도령이 이몽룡이 무슨 얘기를 들은 거냐면 너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 된다. 짐 싸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거야. 근데 결혼을 말로만 약속했지 실제로 결혼했어 안 했어? 실제로 결혼 안 했잖아. 맞죠? 그러니까 지금은 춘향이를 데려갈 수 있어 없어? 지금은 없어. 나중에 뭐 하면 데려갈 수 있어? 결혼하면 데려갈 수 있어. 맞죠? 자, 결혼하면 데려갈 수 있는데 사실은 부모님 허락 없이 내가 결혼할 사람을 정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근데 아버지한테 지금 서울 가야 된다는 얘기를 뻥 하고 들은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이도령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울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춘향이 일을 다 얘기한 거야. 뭐밖에 안 돼? 등짝 스매시밖에 안 되지. 꾸중만 실컷 듣고 나오는 겁니다. 자, 춘향 집으로 향하는데 서름은 기가 막히나 길에서 울 수가 없어서 참고 견디려니 속에서 두부장 끓듯 하더니 춘향 문전에 당도하니 춘향이 집 앞에 도달하니 모든 슬픔이 통째, 건더기째, 보자기째 막 쏟아지는 거야. 몽룡의 입장에서 이제 결혼을 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는데 이제 내가 결혼할 거라고 막 너한테 얘기했는데 춘향이한테 에이고 이게 웬일이요?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꾸중을 들으셨어. 길에 오시다가 무슨 부담 당하셨어? 서울에서 무슨 소식 왔다더니 조부모 상을 당하셨어. 점잖으신 도련님이 이것이 웬일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이제 춘향이 집 앞에 와가지고 몽룡이가 막 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춘향이가 와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얘기하기를 이제 몽룡이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이제 서울 가야 된다는 이제 사연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몽룡이 춘향이한테 자기가 서울 가서 성공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내가 다시 너한테 청혼을 할 테니 기다려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춘향이 입장에선 이제 마음을 통하기로 결정했으니까 나 이제 이 사람 결혼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결혼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춘향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는 거야. 오매불망 이제 내 도련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헤어지는 모습 쭉 나오고요. 자, 여기 전개 부분 봅시다. 4. 자, 이 중간 내용에 이제 뭐가 있냐면요. 원래는 이 남원이라고 하는 지역이잖아. 이 남원이라고 하는 지역의 부사, 그러니까 이 남원 지역의 사또는 누구였어? 이몽룡의 아버지였거든. 근데 여기에서 누구로 바뀌느냐? 변사또로 바뀌는 거야. 변사또 이름이 변학도거든요. 변학도.
변압도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서 이 변압도가 누구를 괴롭히는 거야? 춘향이를 괴롭히는 거야. 자, 오늘부터 몸단장 정의하고 깔끔하게 하고 수청으로 거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지금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이 변사또가 저 춘향이를 탁 찍은 거야. 그래가지고 쟤 이제부터 내 수청 들라고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춘향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또부부 황송하나. 자, 일부 종사, 나는 평생 동안 한 명의 남편만을 섬기는 것을 바라노니 분부 시행 못하겠어. 이게 무슨 말이야? 나 당신이 시킨 일 못하겠다 이거야. 왜냐면 나 이미 결혼할 사람 정해져 있다고. 근데 잘 봐봐. 변사또 입장에서 남원에 새로 왔잖아. 기생의 딸이야. 그럼 시간 지나면 얘도 뭐가 되겠어? 기생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나한테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쟤가 나를 거절했잖아. 이게 그때 당시 있을 수 있었던 일일까요? 절대 없습니다. 변사또도 못했지만 양반은 양반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양반이 시키는데 기생집 딸이 그 명령을 거절한다?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춘향이가 뭘 당하는 거야? 모진 고문을 당하는 거야. 너 이래도 안 올 테냐? 너 이래도 안 올 테냐? 라고 하면서. 자, 그래서 진짜 웃깁니다. 자,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계집이로다. 네가 진정 연료로다. 연료가 아까 뭐라고 했어? 끝까지 지조와 정절을 지키는 사람. 맞죠? 네 정절 굳은 마음 어찌 그리 어여쁘냐. 그러니까 네가 정절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참 어여쁘구나. 당연한 말이로다. 그러나 이도령은 경성 4대부의 자제로서 명문 귀족의 사위가 되었으니 일시 사랑으로 잠깐 노류장화하던 너를 1분 조금이나 생각하겠느냐. 너는 근본 정절이 있어서 오로지 한 사람에게만 절개를 지키다가 홍안은 젊은 시절의 얼굴이거든요. 젊은 시절의 얼굴이 지는 해가 되고 백발이 어지럽게 늘어지면 무정한 세월이 흐르는 물 같다고 탄식할째 불쌍하고 가련한 게 너 아니면 누가 그랴. 네 아무리 수절한들, 수절은요 정절을 지키다 이 말입니다. 토양 칭찬을 누가 하겠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데, 변사또 입장에서 제가 날 거절한 거 아니야. 자기 이몽룡 만나야 된다고. 맞죠? 그러니까 변사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살짝 비웃으면서 네 말이 옳다. 아주 연료로구나. 근데 야 생각해봐라. 이몽룡은 어느 집안이라고? 명문집 자제라고. 그러면 어느 집이랑 결혼하겠어? 명문집 다른 양반 여성이랑 결혼하겠지. 그러면 너는 여기서 평생 동안 늙을 때까지 여기서 뭐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몽룡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너 찾아오겠냐고? 안 찾아오겠다는 거야. 안 찾아올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평생 여기서 늙어 죽다가 정절만 지키다가 죽는다고. 근데 그러면 누가 너 칭찬이나 하냐고. 아무도 네 사정 몰라준다고. 꼬드기는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벌을 줍니다. 곤장태창 치는 데는 사령이 서서 하나 둘 세 번만은 형장부터는 법으로 정해놓은 곤장이라. 형리와 통인이 닭싸움하는 모양으로 마주 엎져서 하나 치면 긋고 둘 치면 긋고 무식하고 돈 없는 놈 술집 바람벽에 술값 긋듯 그어놓으니 한 일자가 되었구나. 춘향이는 저절로 소름겨워 맞으면서 우는데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벌 받는 거야. 왜냐면 양반이 시키는 거 명령 안 따랐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곤장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곤장 받고 있는 장면을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야. 한 명이 치면 또 한 명이 치고, 한 명이 치면 한 명이 치고. 지금 춘향이는 계속 곤장 받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소름겨워서 맞으면서 우는데 일편단심 굳은 마음 일부종사 뜻이 오니 일개형벌 치옵신들 1년이 다 못 가서 일각인들 변하리까. 이게 무슨 말이야? 조금 의역해서 얘기하자면 나는 일편단심 굳은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형벌을 나한테 친들 내 마음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이제 끝까지 자신의 정절을 지키는 거죠. 수척을 거부하고. 자,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이 춘향이 곤장 맞는 거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모질구나 모질구나.
우리 골 원님이 모질구나. 얼마나 매를 쳐댔으면. 저런 형별이 왜 있으며 저런 매질이 왜 있을까? 직장 사용 눈놈 익혀두라. 상문 밖 나오면 급사를 죽이라. 자, 그러니까 직장 사령은 이제 그 형벌을 집행하는 사람. 그 사람 눈 익혀두라고.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저 사람들 성 밖에 나오면은 혼내주겠다 이거야. 너무 춘향이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춘향이가 지금 벌 받고 있는 장면이고요. 자, 다음 장면으로 넘어오면 중략 부분. 자, 중략 부분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몽룡이 서울 한양으로 가가지고 결국은 뭐 하느냐? 과거에 급제하게 됩니다. 성공한 거지. 자, 성공해가지고 어떤 직위를 받게 되냐면 암행어사라고 하는 직위를 받게 됩니다. 이몽룡이 결국은 암행어사가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혹시 암행어사가 뭔지 압니까? 암행어사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뭐라고 해야 될까? 국정원 직원 같은 겁니다. 자기 신분을 밝히면 안 돼. 왕에게 직접 명령을 받는 사람이거든. 암행어사는 내가 높은 신분이라는 걸 겉으로 티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맨날 그 시골로 다녀요. 이 그 시골로 다니면서 온 팔도의 마을들을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어떤 관리가 못되게 막 못된 짓을 하잖아. 나쁜 짓을 하면은 이제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이 자기가 들고 있는 마패를 이렇게 탁 보여줍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벌벌벌벌 떠는 거야. 왜? 이 암행어사가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 임금한테 직접 부여받은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패를 딱 보여주면서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서 딱 출동하잖아. 그러면 그 관리들을 자기가 직접 그 자리에서 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 그래서 자기가 이 마을을 그 식구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 동네 사또가 일을 똑바로 안 하고 아주 못돼. 그러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벌 주고 쫓아내는 거야. 그러고 이제 임금한테 가가지고 이제 알리는 거지.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암행어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암행어사는 꼴이 어떻게 해야 돼? 그지 꼴이어야 돼.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신분이. 알겠죠? 자, 그래서 이몽룡이 남원 주변의 어떤 지역에서 이제 암행어사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남원에 있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야. 춘향의 소식을. 옆 동네에 춘향이라고 하는 처자가 있는데 엄청나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서 그 소문을 듣게 돼서 몽룡이가 어디로 찾아가게 되느냐? 남원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몰래 찾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남원으로 찾아갔는데 마침 그 다음날 뭐가 있었냐면 변사또의 생일잔치가 있었던 거야. 자, 그래서 춘향이의 사정을 알게 되면서 일단은 그 생일잔치 전날 이 남원으로 가게 되거든요. 남원으로 가가지고 그날 밤에 일단 누구를 보러 가냐면 춘향이를 보러 갑니다. 옥중에 갇혀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몰래 그 감옥 중에 가가지고 춘향이랑 만나게 돼요. 이게 춘향이랑 만났는데 춘향이가 막 매질을 너무 심하게 당해가지고 막 거의 죽을 똥 살똥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몽룡이 나타나니까 아이고 우리 도련님 왔냐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춘향이가 지금 이 몽룡이의 이 옷 꼬라지를 봤더니 완전 그지꼴인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도련님이 아직까지 성공 못했구나. 그럼 나는 이제 좀 있으면 죽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몽룡이한테 유언을 막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은 그 당신의 그 서울에 있는 집 뒤에 터에다가 뒷산에다가 자기의 시신을 좀 묻어달라고. 자기 이제 곧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막 유언을 남깁니다. 자기 시신을 좀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하죠. 자, 그래서 그 부탁을 받고 이제 아니구나. 요 부분 그대로 보면 되겠구나. 자, 여기 부분이 바로 그 변사또의 생일잔치 전날 이 춘향이 감옥으로 찾아간 거야. 이 춘향이 감옥으로 찾아가가지고 이제 서로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춘향이가 여보 서방님 내일 잔치 끝에 춘향을 올리라 명령이 나서 나를 잡아 올리거든. 남 보지 않게 따라와서 어디 몸을 숨겼다가 잔약한 이내 몸에 한 번 형장 맞게 되면 할 일 없이 죽을 테니 나 이제 곤장한테 더 맞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좌우나졸 달려들어 나를 끌어내치거든. 향단이에게 끌어엎혀서 집으로 돌아와서 처음 만나 연분 맺던 부용당 소세하고 나를 들어 눕힌 후에 약을 써서 정성으로 구안하다가 아주 영영 죽거들랑 사자밥 초운할제 서방님 육선으로 원론 없이 불러주고. 이게 뭐야? 자기 유언 남기는 겁니다.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자, 그 다음 날이 됩니다.
요 이제 절정 1부터가 다음 날이고요. 변산또의 생일 자체입니다. 보통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는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알겠죠? 여기서부터. 이렇듯 요란할제 군대에서 쓰는 깃발과 물건이며 육각의 합주 소리가 반공에 떠있고 공중에 떠있고 노기 홍상 기생들은 그러니까 아주 화려하게 옷을 입은 기생들은 백수나삼 높이 들어서 춤을 추고 잘 지하자 두덩실하는 소리 어삭도 마음이 심란하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자, 시간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여러분들 요거 너무 중요한 파트거든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야. 자, 그래서 우리 요 144페이지 있죠. 여기에 표시를 좀 합시다. 이 절정 1부터 있죠. 설명을 듣고 봅시다. 설명 들어야 돼.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멘토 시간에 들어오면 그 멘토 선생님이 뭐 해야 되냐고 물어볼 거 아니야, 그쵸? 또는 이제 뭐 하려고 하시면은 선생님 저 할 거 있어요 라고 먼저 얘기하세요, 알겠죠? 그 이야기를 안 하면 선생님은 모르십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멘토 시간 딱 들어오면요 뭐부터 하냐면 요 144페이지 딱 펼치세요. 그래서 춘향전 여기 차 부분부터 앞에 설명 들었고 이 차부터 시작해가지고 됐다 됐다 안 떨어졌다. 죄송합니다. 자, 이 차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 설명해 달라고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설명 듣고 나머지 뒤에까지 해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차 뒤에부터가 사실 실제로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올라오면 보통 앞에 있는 내용은 생략되고 여기서부터 나와요. 알겠죠? 근데 뒤에 엄청 중요하거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 뒷부분은 이제 설명을 듣고 이제 풀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 선생님 오시기 전까지는 저기 뭐냐 독해전제 비문학 좀 하고 있으면 되겠다,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옆에 선생님 오시면은 꼭 설명 듣고 풀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자,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정리하고. 자, 그래서 요거 춘향전 설명 듣고 풀기. 자, 그리고 하나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자면 이거 쌤이 내준 숙제 뭐 집에서도 뭐든 해가지고 시간 다 해서 만약에 멘토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든 데스크든 나가가지고 모의고사 고1 모의고사 신청해가지고 한번 그냥 경험삼아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교권들한테 얘기하면서 좀 챙겨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치도록 할게요.